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에게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감춰야 할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반드시 속여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65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뭐든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난 뒤로는 자식들이 더 편안해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자식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자신의 건강 상태입니다. 68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평소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씨는 딸에게 이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관절염이래. 약도 먹어야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한대.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주말마다 달려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일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딸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약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혹시 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이정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아픈 곳을 말했다가 오히려 부담을 준 경험 말입니다. 이정숙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건강 상태를 적절히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72세 김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김영수 씨도 당뇨가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나이가 드니까 미리미리 체크받는 거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관리를 잘하시는구나.
정기검진 받으시는 건 좋은 일이야. 김영수 씨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올라가도 혈당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건강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영수 씨는 그때서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당뇨가 좀 있었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아들은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심각성을 줄여서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완전히 숨기는 게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순희 씨는 몇 달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났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폐에 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까? 결국 박순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기침이 나더라. 병원에서 감기약 받아서 먹고 있어. 곧 좋아질 거야. 딸은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씨는 꾸준히 치료받았습니다. 2달 후 완전히 나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큰 병을 앓았다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박순희 씨가 건강하게 치료받았으니까요. 딸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69세 최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미경 씨는 작년에 유방암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직장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최미경 씨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수술도 혼자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도 혼자 버텼습니다. 아들에게는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 고만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도 완치됐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작은 수술을 받았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았다. 아들은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걱정 안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가 자식을 속인 게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지혜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말하세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말하지 마세요.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말하세요. 일상적인 건강 관리라면 적당히 조절해서 말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건강 상태는 전부 말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것들은 숨기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은 말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결과가 조금 안 좋아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약을 먹는 것도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하세요. 병원에 다니는 것도 예방 차원이라고 하세요. 단,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한다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건강 관리는 적절히 조절해서 말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혜입니다. 자식을 걱정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73세 정만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만수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집세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정만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도움을 받아야 하나?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집세 내기도 어려워졌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아들은 바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정만수 씨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너무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전화해서 장사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매출이 좀 늘었나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은 자신의 생활비까지 줄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끊었습니다. 가족 여행도 취소했습니다. 정만수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가정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며느리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만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71세 김철호 씨는 달랐습니다. 김철호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의료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살기 바쁠 텐데.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김철호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 적당히 몸을 움직이니까 좋더라. 용돈도 생기고 일석이조야. 아들은 아버지가 부지런하시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씨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도 익숙해졌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아버지의 진짜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철호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 힘으로 해결해서 뿌듯해.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만수 씨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김철호 씨처럼 숨기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김철호 씨가 옳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에게 털어놓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도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7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되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신혼이라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박영자 씨는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딸이 가끔 어머니 돈 괜찮으세요? 물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게 있어서 괜찮아. 연금도 나오고 있고. 걱정하지 마. 딸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잘 하시는구나. 박영자 씨는 2년 동안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남편 직장도 안정됐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그때서야 박영자 씨는 조금씩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다. 딸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는 저희가 도울게요. 박영자 씨는 현명했습니다. 딸이 어려울 때는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숨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74세 조순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순덕 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어. 집도 빼앗길 것 같아. 아들은 놀랐지만 바로 도왔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줬습니다. 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다릅니다. 생활이 조금 빠듯하다고 자식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모든 사람이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 자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65세 이금순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생활이 빠듯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집에서 음식 해 먹으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 외식 안 하니까 오히려 건강해졌어.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아들은 어머니가 알뜰하시네요 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금순 씨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급적 숨기세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생활이 조금 빠듯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용돈이 부족할 때도 말하지 마세요. 물건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을 때도 말하지 마세요. 의료비가 부담될 때도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말하세요. 생존이 위험한 상황일 때는 말하세요. 사기를 당했거나 큰 빚이 생겼을 때는 말하세요. 집을 잃을 위험이 있을 때는 말하세요. 건강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말하세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혼자 하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럼 자식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자신의 외로움과 감정적 어려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비밀입니다. 70세 한순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씨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순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 아빠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어.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울음만 나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면 제가 더 자주 갈게요. 그 후로 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순희 씨도 좋았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자신의 가정에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뒷전이야. 아이들도 엄마가 자주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만 가요? 우리랑은 안 놀아주고. 한순희 씨는 이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 외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 한순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2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한순희 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자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쁠 텐데
괜한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 내 외로움 때문에 아들, 가정이 힘들어지면 안 돼. 김정자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이 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할 일도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생활하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김정자 씨는 만족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을 해결했으니까요. 자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김정자 씨가 더 현명했습니다. 외로움을 자식에게 털어놓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8세 박수정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어두웠습니다. 박수정 씨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됐습니다. 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딸아, 너희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 말도 안 통하고 짜증만 내. 집에 있기가 싫어.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부모님 문제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에게도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꾸 싸우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딸의 가정까지 어두워졌습니다. 박수정 씨는 이걸 보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딸만 고생시켰어. 반대로 69세 최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최영희 씨도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최영희 씨는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담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부 갈등 해결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감정 관리법도 익혔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어. 나이 들수록 서로 이해하게 되네. 아들은 부모님이 화목하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임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임미숙 씨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나중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런 걱정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딸아, 엄마가 요즘 너무 불안해.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혹시 치매가 올까 봐 무서워. 딸은 어머니의 불안감에 전염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시니까 저도 걱정돼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딸도 우울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스트레스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가 또 불안해하시면 어떻게 하지? 임미숙 씨는 이런 딸을 보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털어놨구나. 반면 71세 조은희 씨는 현명했습니다. 조은희 씨도 비슷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 운동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있어.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들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셔서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조은희 씨는 만족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부모의 감정적 어려움을 자식에게 털어놓으면 자식들도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자신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으로 해결하세요. 우울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해결하세요. 부부 갈등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이런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식에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부모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외로움과 감정적 어려움은 혼자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걱정을 끼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만 자식에게 전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외로움과 감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76세 윤복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복순 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윤복순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순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요즘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아들들은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돼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연락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연락했습니다. 윤복순 씨도 아들들과의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니까 대화 내용도 밝아졌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요즘 건강해져서 기분이 좋아.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됐습니다. 아들들도 어머니와의 통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항상 밝은 소식만 들려주시니까요. 결과적으로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73세 김병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병철 씨는 전립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조금 이상한 게 나와서 간단한 시술을 받았어. 의사가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 예방 차원에서 한 거야. 딸은 아버지가 건강관리를 잘하시는군요 라고만 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철 씨는 혼자서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나았습니다. 딸에게는 검사 결과가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다행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김병철 씨는 뿌듯했습니다. 딸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시키지 않았으면서도 건강을 회복했으니까요. 이런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말하는 대신 해결책이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아파서 힘들다 대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다 대신 알뜰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워서 힘들다 대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걱정 대신 안심을 하게 됩니다. 부담감 대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69세 서명희 씨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서명희 씨는 예전에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부족하다,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으세요? 부터 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달라졌습니다. 서명희 씨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변화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어. 건강해져서 기분이 좋아.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새로운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멋져요. 대화 내용도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활동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운동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자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70세 박흥수 씨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딸과의 대화 내용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매주 긍정적인 소식 3가지를 정해뒀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책을 읽었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좋은 소식만 전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세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박종수 씨도 만족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새로운 활동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만 자식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제를 숨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면서 좋은 결과만 공유하는 겁니다. 74세 이수경 씨는 이런 방법을 3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승진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시니까 저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이수경 씨 자신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가족 모임도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부담감으로 무거웠던 분위기가 밝고 즐거워졌습니다.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머니 보러 오는 게 즐거워요.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이라서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생명에 위험한 병이나 경제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숨기면 안 됩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혼자 해결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의료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니까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문제를 털어놓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만 공유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실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반드시 속여야 하는 3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외로움과 감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건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혜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78세 조정희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소식만 전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와요.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조정희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인생도 더 성공적이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집니다. 결국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모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문제를 털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들이 여러분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받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있다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받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대화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인 변화나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5번째 단계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아픈 걸 숨기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는 걸 확신해요. 아들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훨씬 밝아졌어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와요. 저도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69세 박철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했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지금은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만 해요. 딸이 훨씬 편안해했어요. 저도 더 독립적으로 살게 됐고요. 75세 최순자 씨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너무 외로웠어요. 아들에게 자꾸 외롭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방법을 알고 난후 경로당에 나가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 즐거워졌어요. 아들에게는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만 해요. 아들도 안심하고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속이는 게 미안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명이 위험하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숨기면 안 됩니다. 둘째,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완전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실제로 노력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결과만 공유하세요.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식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부모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부모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만 전해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문제를 자식들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몇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